마진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마진율이? 예, 초반에 비해서 많이 이제 끌어올렸죠. 그 끌어올린 비결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아, 영업 비밀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코라떼입니다. 네, 오늘은요, 굉장히 특이한 상품을 많이 판매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고매출 셀러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초코라떼님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라떼입니다.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업을 약 1년 반 정도 시작하고 있는 전업셀러입니다. 아, 중국 구매대행이라고요? 그 중국 구매대행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구매대행은 중국 현지에 있는 물건들, 주로 이제 타오바오라거나 1688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나라 현지 쇼핑몰에 올립니다. 올리면 이 물건을 고객들이 이제 제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걸 다시 중국 쇼핑몰에서 우리가 주문을 해서 고객님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건을 약간 중개하는 그런 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쿠팡 이런 곳에서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쿠팡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총 6개의 쇼핑몰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쿠팡, 그다음에 옥션, 지마켓, 11번가, 그리고 인터파크. 이렇게 6개의 모든 쇼핑몰에 제 물건을 다 올려놓고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그물을 여러 개를 뿌려서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느낌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6군데나 입점을 해가지고 물건을 올리시려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다 올려요? 제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반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작업을 하면 6개 마켓에 이 프로그램이 다 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일을 한 번만 하지만 프로그램이 모든 마켓에 업로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마켓에서 제일 매출이 그래도 좀 잘 나나요? 그러면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매출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쇼핑을 할 때 보통 쿠팡에서 사거든요. 아니면은 네이버 멤버십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걸 골라서 저는 좀 사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초콜라떼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쿠팡에서 이제 로켓 와우 회원이고요. 저도 물건 살려면 거의 대부분 쿠팡부터 켜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실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제가 옥션이나 11번 가서 물건을 많이 판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옥션이나 11번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게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소비자잖아요. 그렇게 11번가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거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11번가에서 매출이 잘 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구매하는 거랑 다른 걸 판매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11번 가서 사는 물건들은 내가 평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살 거잖아요. 네. 이런 뭐 컴퓨터 마우스라든가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거치대라든가 저도 이런 물건들은 다 쿠팡에서 사요. 없으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에서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런데 제가 파는 물건들은 약간 이상한 물건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물건들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사실 쿠팡에 검색해 보면 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들이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까지도 검색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걸 찾아서 도대체 뭘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판매가 좀 잘 일어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요? 저에게 주 고객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거나 어떤 공장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저의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공급자인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제공하는 매장의 사장님에게 저는 이 진열대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나네요. 총거치대. 총을 진열해 놓는 진열대 판매했던 생각이 나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 사는 걸까요? 총거치대. 아, 저는 총거치대는 팔아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팔았던 거치 중에 제일 큰 게 타일 거치대였어요. 타일. 거치대. 대단히 큰 사이즈라서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려면 사실 배송비도 좀 많이 들고 또 가격 자체 단가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자들이 필요한 물건들은 한 개씩 잘 안 사요.
타일을 이분들이 몇 개만 팔 게 아니잖아요. 종류별로 다양한 타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일 거치대를 그분들 저한테 한 4-5개 정도를 한 번에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가도 비싸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좋은 고객을 잡는다고 하면 한 번 매출할 때 금액들이 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비싼 거 위주로 판매를 좀 많이 하시면은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월 매출이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매출이 잘 나올 때는 뭐 4천에서 5천 사이가 나오기도 하고 매출이 좀 적었을 때는 뭐 한 3천 초반 요 정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지금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지금은 30%가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의 매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마진율이? 예, 초반에 비해서 많이 이제 끌어올렸죠. 그 끌어올린 비결을 혹시 알 수 있나요? 아, 영업 비밀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마진율 높이는 거 다들 원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걸 알려드리자면 가벼운데 대량으로 팔리는 물건을 판매를 하시면 그게 좀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에 뭐 아까 제가 타일 얘기 들었으니까 타일이 하나의 어떤 가격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올릴 때 무료 배송으로 하지만 그 안에 배송비를 녹일 거잖아요. 그 타일 한 장의 무게가 크지 않으니까 뭐 5천 원이든 6천 원이든 정도의 배송비를 녹이는데 타일을 이분이 한 번에 한 장씩 구매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타일 뭐 최소 10장에서 뭐 30장씩 구매를 해요. 그러면 30장을 만약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장당 5천 원씩 녹여 있는 배송비가 다 그 구매의 저의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30장을 고객님에게 배송해 주는 데 있어서 5천 원 곱하기 30이니까 15만 원인데 배송비가 절대로 15만 원씩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한 5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지불한 배송비는 15만 원이지만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배송비는 5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배송비만으로도 이미 10만 원의 이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하나에 15,000원, 2만 원인데 한 장에 그걸 10장씩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한국보다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가성비가 있으니까 사겠네요. 구매하시는 분들과 이제 저는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거 타일 한국에서 사려면 얼마쯤 하냐 그랬더니 이거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에서 이 물건을 샀을 때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주나 3주를 기다리더라도 나는 어, 어, 그 아끼는 금액이 크니까 2주, 3주를 기다려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십니다. 초콜릿님만의 특별한 뭔가 노하우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래부터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아,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이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이응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대치동 쪽에서 논술 강의 또는 입시 컨설팅이나 사교육 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었습니다. 동에서 논술 강사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알려주세요. 네. 사실 첫째 아이 때는 우리 사모님이 육아휴직을 3년인가를 정도 다 해서 회사를 퇴직을 하고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재취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번에는 네가 휴직을 해라 저한테.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좀 사실 저희는 강사들은 직장인이라기보다 거의 프리랜서에 가까운 개념이라서 휴직의 개념이 아니고 은퇴의 개념이에요, 사실. 제가 2년이나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의 어떤 그런 강사가 되거든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였고. 그때 제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은퇴하는 거와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어떤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죠. 대박이다.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쨌든 계속 커리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와, 정말 멋지다. 이런 남편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멋집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시작해서 하고 계시는 도중에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만두고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는 논술 강사를 그만둔 후에도 한참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아이를 키웠죠, 당연히. 아 아이가 인제 아이만 네 키웠어요? 100일 네 그러니까 육아휴 주기 3 개월이니까 아이가 딱 100일 되는 아. 시점이었거든요. 100일 때 누워 있는 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인제 정기적으로 등하원을 하는 6살 때 아마 아이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정말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하고 아기만 키웠고 저 전업주부로 와. 아기만 키웠고요. 아이가 인제 유치원에 간 후에 인제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는 오전에서 아이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예. 남잖아요.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음. '이때 어떤 일을 할까? 이제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막 서칭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업을 찾아보자.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자면 우리가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부업으로서 아이가 하원에 있는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할 일을 찾게 되었고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매 대행의 업을 찾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인제 처음 온라인 쇼핑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죠. 좀 아이를 돌보다가 그 아이 정말 등원하거나 등교한 시간을 활용해서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 시간이 너무 없고 일에 치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여 가지고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하원할 때까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대치동 저희 학원 1 층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엄마들이 와 가지고 다 브런치 먹으면서 이렇게 "어느 학원 보낼까?" 얘기하고 뭐 다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참 할 일이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주부 일을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 네. 네. 당연히 처음엔 저는 이제 집안 살림도 거의 처음 해 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죠. 이제 아이 유치원 보내서 빨리 뭐 청소해 놓고 빨래 돌려 놓고 그다음 설거지 홀딱 해 놓고 집 치워 놓고 있으면 그래도 오전이 아직 끝나지 않아요. 어. 그럼 고때부터 인제 일을 좀 하다 보면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돌아올 시간이 보통 3 시나 4 시나 뭐 요 정도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할 일이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일찍 자잖아요. 뭐 10 아 시든 11 네네. 시든 이렇게 자면 재워 놓고 나서 밤에 불 다 꺼 놓고 혼자 인제 스탠드 켜 놓고 뭐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왔습니다. 와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구매 대행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10 시간 이상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 돌보면서요? 아이는 유치원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 이제 재워 놓고도 한참 동안 일을 하신 거네요. 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새벽 늦게까지도 일을 한 적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네. 그때는 좀 사실 수면이 부족해서 좀 피곤한 적도 있긴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자리를 좀 잡은 편이라서 알바를 6 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6명? 네 그래서 알바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막 돌아갑니다. 자기네들의 소식 리스트도 만들고 그럼 그리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서 업로드 알바에게 다시 주면 업로드 알바가 또 막 올리고 저는 이제 하루에 150 개가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만약에 처음에 구매 대행하는 단계로 돌아간다면 저는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해 놓으면 바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알바를 좀 고용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사실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소크라테 님이 3천 이상 매출을 하시게 될 때가 어느 정도 하셨을 때였어요? 지지나에 속하였습니다. 지지나요? 지지나반. 예 왜 중고등학교 한 반에 있으면 누군가는 공부 막 잘하고 누구는 중간이고 누구는 바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 바보에 속하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매출 1,000만 원 나온 친구들도 동기들도 있고 누구는 저는 사실 2달이 지났을 때 200만 원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죠 사실. 뭐 남들은 막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저 젊은 사람들처럼 잘 못하나 막 걱정도 되고 사실 손이 빠르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핸디캡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다른 길을 찾아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대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 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포기를 하자라는 1 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던 대로 꾸준히 해본 후에 판단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었고요. 다행히 1 년이 되기 전에 매출이 크게 올랐었던 정말 제가 4 월에 시작했거든요. 다음 해 3 월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 4천이 넘어섰어요.
1년 정도 1년 안 돼서 1년 안 돼서 4천이 넘으신 거네요.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보실 때는. 1년 만에 4천이면 빠른 것 같지만 그쵸? 전 사실 6개월에서도 1,000만 원이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 그러네.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프가 성장할 때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요. 아, 영업 비밀을 오늘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요. 올라갔다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해가 바뀌는 시점에 연말 동안 제가 6개월을 넘게 했는데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걸려오는 전화 최선을 다해서 받고 고객님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뭐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고객님 반품 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얘기해서 반품을 좀 막아보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들이 저랑 이제 전화를 하셨던 분들이 저의 어떤 판매자를 어떤 신뢰도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구매 대행은 사실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관을 계속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손님이 없고 한 번 사면 관계 끝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와서 구매해 주는 고객님들이 좀 다른 판매자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손님들에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응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 물건을 찾아줘라. 아니면 뭐 본인이 만족했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소개해줘서 이 판매자에게 연락해봐라. 그렇게 전화를 받는다거나 오늘 여기에 오는 동안에 차에서 사실 그런 소개 전화를 제가 또 받고 왔어요. 확실히 금액이 큰 상품일수록 전화로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많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의 구매 대행 판매자들이 전화 안 받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는 정말 친절한 판매자한테 더 주문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는 고객님들이 제가 전화를 받잖아. 네, 어디 판매샵이나 그럼 얘는 전화 받네. 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한 물건들 중에 가장 큰 금액의 그러니까 단일 주문건으로 가장 큰 금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한 800만 원 정도 단 800만 금액이었어. 원이요? 네네. 하나가? 하나가 아니고 대량으로 주문한 거죠. 한 번에? 근데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것 때문에 중국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계속 괜찮겠어?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광군절이라고 알리익스프레스 큰 할인 행사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물건 되게 많이 사가지고 지금 하나씩 날아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 아마 이럴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가 TBCF라든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꽤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쓰지 않았었던 사람들 핸드폰에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이 깔려 있게 되고 이런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구매 대행에 좀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구매 대행에 대한 영향력은 없지는 않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주는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 물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물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단가가 낮고 부피가 작은 제품들입니다. 흔히들 이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쉽게 싼 가격에 고민하지 않고 딱 살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님들에게 많이 팔고 있는 대형 진열대라든가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뭐 인포데스크 같은 큰 가구나 기계류 같은 것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해 보면 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팔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큰 물건들은 배송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제품의 배송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거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실 직배송이기 때문에 제가 책정한 배송비보다 훨씬 더 비싸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자들, 뭐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어떤 물건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취급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한 편인데 저는 오히려 알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좀 미기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구매 대행 하는 분들은
취급하는 상품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 뭐 케이스 같은 거 우리 매장 같은 거 10,000원이나 15,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사실 1,000원도 안 되게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기다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지, 그치. 우리처럼 구매 대행으로 갖고 온 사람들은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덜 걱정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초콜릿님의 앞으로의 그 사업의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인생의 계획? 앞으로의 목표? 이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인터뷰 재밌는데? 더 하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저 인생 계획까지는 그렇고, 인생은 뭐 아직 기니까 제가 뭐 20년, 30년 후에 뭘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인 계획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업자를 이제 3개 정도를 세팅을 해서 반자동 어떤 제품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자를 늘려서 제품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매출을 좀 더 증진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이 아직 5천을 넘은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매출이 5천을 넘어서 1억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말하자면 쇼핑몰의 공장을 만드는 게 약간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팔리는 물건들은 반자동이 아니라 조금 더 효자 상품화라든가, 아니면 수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떨 특정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좀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매출을 좀 증진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화이팅!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